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이현입니다. 또 동시에 복선행각 페인트를 개발해가지고 상용화하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 저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진호 의원님과 참석해 주신 많은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구 온난화,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복선행각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챗 GPT 보고 뜨거운 서울의 어떤 그런 걸 좀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좀 더워 보이죠?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지구온난화를 설명드리면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하다 보니까 대기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의 열이 잘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서 이렇게 더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1.5도 더워졌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5도 때문에 이미 경상도에서 나던 사과가 강원도로 옮겨가고 더워지고 기후변화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과연 100년 뒤에도 우리가 살아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지루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참아주시면 재밌을 겁니다. 지구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에서 옵니다. 태양에서 온 거가 일부분은 반사가 되고 나머지는 지구가 흡수를 하는데요. 흡수가 된 것만큼 다시 지구가 열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수입 지출이 딱딱 맞아가지고 지구 온도가 일정해진 건데 인류가 막 석탄 떼고 석유 떼고 이러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놓으니까 지구가 받아들여가지고서 내뿜는 에너지가 가다가 막힙니다. 그게 지구온난화입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려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 낮추면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태양 받은 거가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일부는 흡수가 되는데 흡수되는 것만큼 나가야 된다. 나가는 원리는 장파 복사, 대기 복사라는 거다. 적외선 형태로 나갑니다. 거기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잘 안 나간다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면 되잖아요. 낮추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문명 생활을 포기하면 됩니다. 자동차도 안 타고 그냥 동네에서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동원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 수치타산이 안 맞습니다. 첫 번째가 이산화탄소 포집인데 대기 중에 퍼져 있는 1ppm, 2ppm 미량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다시 땅속에 넣는다는 게 얼마나 돈이 비싸겠습니까? 또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확대인데 우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가 편리합니다만 그만큼 불편함도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막 전기가 만들어지고 바람 불 때는 만들어지는데 바람도 없는 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가지고서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 밖에 정책적으로도 탄소세를 물린다라든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더 이렇게 에너지를 아끼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읽고 난 이메일을 하나 지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전기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생각해서 낸 거가 그럼 복선행각 기술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복선행각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겨울날 밤에 별이 보이면 그 다음날 아침이 춥다. 왜? 지구가 열을 갖다 밖으로 막 빼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인다라는 말은 구름도 많고 이러면 아까 이 지구가 적외선을 방출하는 게 가다 막혀서 덜 추워지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 스탠포드의 산후이 팡이라는 이 교수가 처음으로 낮에도 복선행각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에너지의 근본이 태양 에너지니까 태양 에너지는 흡수하지 않고 최대한 반사를 하면 되고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를 적외선으로 방출하는데 잘 방출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8에서 13마이크론이라는 거를 그 파장대 적외선을 대기의 창이라고 부르는데 그 파장대의 적외선은 지구 대기에 흡수가 안 되고 바로 적외선이 우주로 날아갑니다. 1초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을 잘 흡수하고 반사하지 않으면서 1번 내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는 적외선, 특히 8에서 13마이크론대의 적외선으로 잘 방출할 수만 있으면 주변 온도보다 낮아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있는데 여름에 해가 비치면 엄청 뜨겁잖아요. 안에 뭐 80도 그냥 올라갑니다. 뭐 베이컨도 구울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안에 이렇게 뜨거운데 만약에 우리 복선행각 소재 같은 거를 코팅을 했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다 반사가 되고 흡수가 안 되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열 에너지가 막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 안에 시원해지게 되는 겁니다. 밖의 온도가 30도인데 20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전기난로 열선 안 뜨겁잖아요. 다 반사해버리니까. 이런 성질과 맥반석 오징어 안 타고 잘 굽잖아요. 맥반석 같은 세라믹은 적외선 방출을 잘하거든요. 요 두 가지 성질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면 그게 복선행각 소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에너지를 쓰지 않고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제 아까 제가 스탠퍼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누이 팡 교수라는 분이 거의 천재 같은 분인데 처음으로 실리콘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올려가지고 요 은을 올렸거든요. 은이 태양광을 반사를 하고 나머지 이런 실리콘 옥사이드, 하프늄 옥사이드가 적외선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더운 날씨에 주변 온도보다 한 6도 정도 낮아지는 걸 입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이처라는 큰 잡지에 실립니다. 여기서부터 연구가 불붙기 시작해가지고서 많은 연구가 됐는데, 초창기에는 은을 이렇게 쓰고 여러 가지 필름을 올리는 되게 비싼 거였는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은을 올리고 그 다음에 폴리머랑 세라믹을 합친 그 싼 소재를 올려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은도 안 올리고 됩니다. 우리가 우유 하얀색이 막 산란 반사돼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거잖아요. 빨주노초 파는 뭐가 다 반사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세라믹 입자와 폴리머를 잘 섞게 되면 얘네들이 모든 빛을 다 반사하고 적외선 배출도 됩니다. 이게 복선행각 페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걸 옷감 형태로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2, 3년 뒤면 여름철 옷을 입으면 에어컨 옷처럼 바깥은 30도인데 이 목 안쪽은 2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복선행각을 미국에서 맨 처음 논문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퍼듀 대학의 루안 교수라는 분이 이걸 갖다가 2022년도에 논문에 발표해가지고 야 페인트가 된다라는 걸 입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21년도 1년 먼저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복선행각 페인트에 대한 원천 특허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살짝 점프해가지고서 쿨루프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서울시 전문가분이 발표를 하실 텐데 심플합니다. 지붕이 태양 열을 받지 마라. 그게 쿨루프입니다. 쿨 시원한 지붕.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얀색 페인트로만 칠해도 시원해집니다. 우리 하얀색 차가 까만색 차보다 여름에 덜 덥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페인트가 좀 더 특별해가지고 빛을 적외선까지 다 반사하는 그런 페인트다 그러면 더 시원해지겠죠. 그게 쿨루프 프로젝트의 핵심인데 아직까지 그런 페인트가 상용화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저는 이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먼저 특허를 내고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입증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 제가 서울시에서 58년 동안 59년 동안 살면서 열심히 세금을 내서 모범 납세대상도 받을 뻔했는데 서울시에서 하지 못하고 경기도에 섭외가 돼가지고 경기도 평택에 요 큰 건물 2개가 있는데요. 이 건물이 1년 뒤면 철거될 건물이어서 야 그럼 내가 공짜로 지붕을 칠해주고 안에 온도를 좀 재겠다 이렇게 섭외를 해서 이쪽은 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이쪽은 비교를 위해서 하얀색 페인트, 일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 적외선으로 찍어보니까 온도가 파랗고 노랗고 시원하다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요 내부 온도를 제가 6개월 동안 jes거든요. 요 빨간색은 오른쪽 일반 백색 페인트를 칠한 거고 요 파란색은 제 페인트를 칠한 건데 이렇게 삐쭉삐쭉하는 거는 밤낮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 이날은 아마 모르지만 비가 왔나 봐요. 온도가 전반적으로 낮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보고 놀란 게 단지 지붕의 페인트만 종류를 다른 걸로 칠했는데 한 3도씨 정도 낮아집니다. 낮에 햇볕을 덜 흡수하고 반사해서. 그런데 밤에도 낮습니다. 우리가 밤에 더운 이유가 건물 자체가 열을 흡수해가지고 더워져 있는 상태에서 열을 다시 방출하거든요. 그게 열대의 주요 원인인데 열대야 문제까지 해결돼가지고 밤에도 온도가 낮다는 걸 보였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단지
페인트만 같은 하얀색인데 서로 다른 종류를 칠했더니 3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냉방 전력이 20% 이상 절약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나아가지고 역시 이번에는 이제 전북 고창에 있는 냉동 창고 2개 막 지은 거를 임대를 하진 않고 이렇게 잘 창고주를 설득을 해서 한 동에는 내가 공짜로 내 페인트를 칠해주겠다.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두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 문은 안 칠했습니다. 여긴 다 칠하고 딱 사진을 찍어보니까 눈으로 너무 확인이 드러나죠. 얘네는 여름에 뜨거워져서 55도, 58도가 올라가는데 제 페인트를 바른 거는 44도밖에 안 되고 문 비교해 보십시오. 단지 페인트만 다르게 발랐는데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창고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도가 늘 유지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20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기량을 매일매일 모니터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창고 같은 경우, 제 창고는 아니죠. 제 페인트를 칠한 창고죠.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냥 창고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8월 23일 보게 되면 제 창고는 171kWh 썼는데 얘는 230.8kWh, 30% 이상 절약이 됐어요. 날이 맑은 날, 햇볕이 강한 날은 차이가 30% 이상 나고 흐린 날은 좀 덜 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2024년도에 측정한 데이터고요. 25년도에도 또 측정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페인트 한 번 발라놨는데 계속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전기를 덜 쓴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요 전기세 절약한 거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게 페인트 값보다 훨씬 비싸고 1년도 안 돼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효과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최소 5년은 지속된다고 확인돼 있습니다. 5년이 넘으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5년까지만 측정을 했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비싸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역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부탁을 가가지고서 여기 아파트 옆에 이런 편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 지붕이 열기를 머금고 열기를 내뿜어가지고 저층부 주민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페인트를 댈 테니까 니네가 칠해라. 실은 페인트 값을 줬으면 받았을 텐데 주실 생각은 없으시더라고요. 예산에 안 잡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칠했습니다. 칠한 다음에 이렇게 이 아파트 주민 사는 건물이고 이 앞에 부속 건물 지붕에만 칠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하얀 부분이 칠한 건데 적외선 열 카메라를 보게 되면 온도 차이가 확실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칠한 다음에 저층 부분들의 막 열선이 오는 그런 이제 민원은 해결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증을 여러 군데 실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제가 간단한 시연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미 우리가 차열 페인트라는 거가 생산돼 가지고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판에다 그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이렇게 불을 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든 페인트에다도 역시 알루미늄에 칠해 가지고 불을 쐬주면서 뒷면의 온도를 읽고 있거든요. 이따 가실 때 한번 온도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똑같은 하얀색 페인트인데도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온도 차이는 얼마나 태양열을 잘 반사하냐의 차이입니다. 하얀색이니까 다 똑같은데 근적에선 반사율이 차이가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 그래서 온갖 테스트들을 다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나아가지고 좀 생각을 좀 크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어떤 잡지에 기고를 할 때 서울시 건물 옥상의 전부를 만약에 이런 복선행각 페인트로 칠하면 얼마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복선행각 페인트를 칠해서 복사가 되는 것만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쓰냐 계산을 하고 전체 면적을 넣으면 나오는데 원자력 발전소 2기만큼의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일이 작아서 이 정도 하고 말았는데 아까 그 퍼듀 대학의 루안 교수라는 사람은 또 다른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는 게 열이 덜 빠져나가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태양열을 덜 받으면 온난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에다 복사냉각 페인트를 얼마나 칠하면 지구 온난화가 토탈리 컴펜세이트 똔똔이 되냐 계산을 해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태양광 들어와서 반사되는 거에다가 얼마큼 더 반사가 되면 냉각 페인트 칠하면 반사 97%니까 더 많이 되잖아요. 이거가 똔똔이 되냐 계산을 해보니까 10초년에 한 1% 정도. 그러니까 바다 포함한 거니까 육지에 한 3% 정도에 칠하면 지구 온난화가 해결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이게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보는 계산 결과고 안타까운 점은
저는 소심하게 서울시에 대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 미국에 사는 중국인 교수는 건방지게 이 지구 전체 놓고 계산했다 이게 좀 그런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쿨루프 프로젝트 해가지고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거에 적합한 페인트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못하니까 기업들도 등한시한 거였겠죠. 그랬는데 지금 점점 더해졌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더 쿨루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사냉각이라는 거가 새로 연구가 돼가지고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제 바람은 이런 첨단 과학 기술을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돈 많은 사람은 에어컨 떼면 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전기세 비싸봤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되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밉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그런데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사시는 분이라면 20만 원 에어컨을 어떻게 뗍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좀 시원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에어컨 값을 내주는 것도 우습고 차라리 그런 분들이 사는 지붕에 이런 페인트를 칠해주면 오바마가 말했던 것처럼 그게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